안녕하세요. 경계톡 고유림입니다. 코린이 탈출하기 벌써 좀 많은 회차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적인 코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초보자를 위한 가상화폐 트레이딩입니다. 이렇게 코인 투자에는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그의 첫 번째, 가상화폐 트레이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오늘부터 하나씩 알아가 볼게요. 가상화폐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매도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트레이딩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주식과의 차별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24시간 언제든 거래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가격 변동성인데요. 변동성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변동성 덕분에 수익률도 크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 앱을 딱 키면요. 차트 보는 법도 좀 어렵고 또 주식시장보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이해하고 시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가상화폐 이 트레이딩을 하기 전에 어떤 개념들을 알고 가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트레이딩 방법을 알기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지점들을 복습하면 이 트레이딩을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저 상단의 4개부터 소개해 드리자면요. 먼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이 암호화폐에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인데 이는 네트워크상의 모든 거래에 대한 탈중앙화된 원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지갑을 통해서 암호화폐 자산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장을 하고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 거래소도 다뤘었는데요. 이 거래소,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판매하고 또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키와 또 공개 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보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보완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단, 바로 키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에 네 가지, 이러한 암호화폐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시장 심리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감정과 심리에 아무래도 주식시장만큼 또는 그보다 더 이 코인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바로 급등하는 게 이 코인 시장이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뉴스가 뜬다 하면 바로 하락세를 보여주는 게 이 코인 시장의 변동성입니다. 그만큼 더더욱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국장과는 다르게 정말 전 세계적인 이슈, 특히 미국의 이슈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큼 어떤 시장의 심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팔로우업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성공을 위한 이 설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올바른 거래소를 선택하는 거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고요. 또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올바른 거래소 선택,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선택하는 방법. 이전에 암호화폐 거래소 제가 업비트나 이 빗썸과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누누이 설명드렸었던 건데요. 이게 무엇보다도 첫 번째 단계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보안이 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수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전에 코린이 탈출하기 올바른 거래소 시청하셔서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투자금 보호입니다. 가상화폐 세계에서는 보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보안을 뚫지 않을지 이런 지점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장기 보관을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2단계 인증도 필수입니다. 또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던 개인 키인데요. 이 개인 키는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트레이딩의 전략을 개발해야겠죠. 트레이딩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에 맞는 전략들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5가지 단계를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리서치 시작하기입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는 각자가 갖고 계실 수도 있고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들이 딱 특정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는 정말 필수입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하면 좋을지도 제가 하나씩 체크해 드리자면요.
해동 암호화폐 기술이 어떻게 보유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됐던 사례들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동향으로서는 어떻게 바라봐지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분석가들이 분석하고 있는지도 꼭 뉴스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개발팀들은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계속 체크해서 리서치하시는 거 제일 첫 번째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 뉴스는 무엇이 있느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하면 정말 카더라부터 뭐 되게 신뢰성 있는 정보부터 엄청 다양한 정보의 홍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좀 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분석 자료의 출처도 꼽아드리자면요. 코인 데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코인 텔레그래프 그리고 크립토 슬레이트 등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2단계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뭐 물론 국장에도 해당하는 말이지만요. 코인 투자에도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지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의 암호화폐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다각화는 아무래도 위험을 분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 시장 동향 이해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도 더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이게 아무래도 모두가 알고 계신 지점인데 그만큼 동향을 계속 팔로우업 하시는 게 누누이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중요합니다. 때문에 시장 동향과 지표를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동 평균선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와 같은 기술적 분석 도구 코인에서 좀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코인도 이 지점들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하게 또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명확한 목표와 한도를 설정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요.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설정하시고요. 손절할 금액, 그리고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을 설정하는 게 이 트레이딩의 기본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팔로우업 중요하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팔로우업을 1단계에서 리서치를 하셨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최신 기사에서는 어떤 동향들이 있는지, 오늘은 또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따라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최신 정보 파악 정말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 이슈들이 반영이 되니까요. 관련된 뉴스, 특히 규제와 관련된 뉴스 주목하셔야 되고요. 기술의 발전, 이 암호화폐 관련된 블록체인이라든가 또는 양자 암호 이런 거와 관련된 이 기술의 발전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그 지점도 뉴스 체크하셔야 되고요. 시장 심리, 시장에서 뭐 리플이 어떤 호재가 떴다더라, 악재가 떴다더라 이런 것과 같은 심리들도 파악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5가지로 트레이딩 전략의 요소들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젠 정말로 어떤 트레이딩의 종류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 봤어요. 첫 번째는 모멘텀 트레이딩입니다. 모멘텀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는요. 강한 추세를 보이는 자산을 매수하고요. 그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거래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특히 상승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적용하기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더는 기술적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는 MSCD, RSI, 이동평균선 등을 활용해서 정말 강한 움직임이 있는 자산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매수 포지션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정해서 매도하는 출구 전략을 세운다는 거 정말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멘텀 트레이딩의 장점을 살펴보자면 정말 높은 수익 가능성과 접근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제가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리는 만큼 정말 비교적으로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좀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초보자분들이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트레이더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 트레이딩인데요.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 이내에 거래를 종료하는 전략입니다. 하루 안에 그 변동성에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건데 하루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가격 변동이 정말 큰 암호화폐에서 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앞에서 모멘텀 트레이딩은 계속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코인에 적합하다면 데이 트레이딩은 오히려 널뛰기를 하는 이런 코인에서 조금 더 상승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는 분들은요, 시장 신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하루 안에 변동성이 어떻게 오갈지 모르니까 약간 하루 온종일 이 차트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절매도 설정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데이 트레이딩의 가장 장점은요, 무엇보다도 정말 빠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루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또는 정말 짧으면 몇 시간 안에 수익 창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하루 종일 모니터링 하는 게 아무래도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높은 변동성이 있는 코인에 내가 진입을 하기 때문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도 정말 큰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분들은 이 데이 트레이딩 하는 거를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윙 트레이딩입니다. 스윙 트레이딩은 시장의 변화를 포착해서 며칠에서 몇 주 정도는 좀 텀을 두고 이제 트레이딩에 진입하는 기법인데요. 이 전략은 일간 그리고 주간 차트를 분석해서 중기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단타적인,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방법이죠. 스윙 트레이더는 가격이 하락할 때 매수를 하고요. 또 상승할 때 매도하는 가장 좀 기본적인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스윙 트레이딩의 장점은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시장 흐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또한 데이 트레이딩보다 아무래도 이제 하루 안에서 파바바박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며칠이나 몇 주간의 간격을 두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신중하고 리스크를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힐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잘못 파악하게 된다면요. 오히려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루 동안에 짧은 이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큰 흐름 안에서 수익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포지션 트레이딩입니다. 이 포지션 트레이딩은 몇 주, 몇 달, 심지어는 몇 년까지도 이 포지션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전략이 계속해서 점점 이 시간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예측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전략은 정말 장기적인 시장 흐름을 두고 분석을 하고 그 방향으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포지션 트레이더는 일일 거래 수수료가 대부분 수익의 대부분을 잠식하지 않도록 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채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지션 트레이딩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시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다른 이 트레이딩 전략보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뉴스나 이벤트에 따라 좀 간과하고 있던 점이 있으시면 큰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트레이딩 방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놓고 있다 보기보다는 좀 계속 뉴스 보시면서 이 트레이딩에서 언제 손절을 할지도 예측하시면 비교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트레이딩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트레이딩은 내가 직접 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추적해 나가고 어떤 목표치를 세울지 설정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를 자동화해 주는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트레이딩 봇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가상화폐 시장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기법처럼 수동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시장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밤에 자는 동안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이 트레이딩 보릇을 활성화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트레이딩 보봇을 통해서 자동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트레이딩 봇이 무엇인지 한번 정의부터 체크해 나가 볼까요? 가상화폐 트레이딩 봇은요, 특정 알고리즘과 전략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수행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시장을 분석도 해주고 또 매수나 매도까지 실행해줍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동안 사람을 대신해서 이 로봇이 이 소프트웨어가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트레이딩 봇은 정말 단순히 빠른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요.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이 시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앞에서 정말 단타적인 매매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매매도 트레이딩 봇을 통해서 나의 성향에 맞게 입맛대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트레이딩 봇의 주요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트레이딩 봇은 단순한 거래 수행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분석 있고요.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이 시장의 동향을 분석해 준다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동 평균선 같이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트레이딩 봇이 직접 분석해 주고요. 또 상대 강도 지수, 아까 앞서서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울 때 꼭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같은 것도 트레이딩 봇이 직접 자동으로 시장을 분석해 주고요. 두 번째, 자동 매매해 줍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해 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리스크 관리도 해 준다고 하는데요. 사실 타인에게 맡기고 이런 내가 잘 모르는 소프트웨어 맡길 때 리스크가 가장 걱정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손절매나 목표가 설정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테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설정한 전략들을 테스트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내가 어떤 전략을 펼쳤고 어떤 수익을 받고 어떤 손실을 받는지 인간으로서는 좀 한계치가 있지만요. 로봇이 이 나의 과거 행적들을 다 테스트해서 어떤 종목에 언제 매수 타이밍 잡을지 이런 점도 분석해서 알려준다고 하니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트레이딩 봇 종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가져왔는데요. 먼저 코인 룰이라고 하는 트레이딩 봇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자동화를 위해서 좀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으로 꼽혀지는 이 플랫폼인데요. 바이낸스와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로와 같은 주요 거래소와 통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기회 모니터링을 위한 고급 기능까지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코인 룰은 초보자를 위한 사전 설정 템플릿과 맞춤화 시키는 숙련된 트레이더를 위한 이 고급 전략까지 초보부터 고급자까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용자는 거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 리소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코인룰은 실제 자금 손실 위험 없이 전략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크립토 호퍼입니다. 이 크립토 호퍼라고 하는 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크립토 호퍼 봇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도 항상 서버에 연결돼서 이 시장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분석해 준다고 하니 우리가 조금 잠들어 있을 때 좀 바빠서 손을 떼고 있을 때 이 봇 때문에 조금 더 든든하게 매매하실 수 있겠죠? 초보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요. 이 크립토 호퍼 봇을 공개 거래 신호에 연결하고 따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급 트레이더는 봇이 자신을 따를 자신만의 암호화폐 신호와 암호화폐 전략을 프로그램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어느 정도 난이도의 이 매매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입맛대로 골라볼 수 있는 로봇이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비츠갭입니다. 이 비츠갭은 2018년에 출시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정교한 트레이딩 봇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갖추고 있는 종합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은 바이낸스, 이 미국과 OKX와 같은 주요 거래소를 포함하고 있고 20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트갭 트레이딩 봇은 자동화된 알고리즘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요. 시장 움직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준비된 전략이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요, 수백 개의 암호화폐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여러 거래소에서 자산을 편리하게 관리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류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트레이딩 봇, 저희에겐 아직 익숙한 이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트레이딩 봇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요, 아무래도 과신 금지,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봇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분석도 해주고 매매도 해주고 리스크 관리도 해준다. 정말 이에 대해서 맹신하게 될 수 있는데요. 봇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수동 관리를 병행하시는 게 조금 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전략도 계속해서 검증하셔야 됩니다. 설정한 전략이 내가 좀 편하게 내 성향에 맞게 또 내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승산이 있겠다 싶은 전략으로 설정을 해 놓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전략이 충분히 그때 당시의 테스트와 달라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는 제가 수동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정한 전략 충분히 테스트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또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점 계속 팔로우업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처음 투자할 때는요. 특히 처음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대규모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때문에 맹신하기보다는 초기에 적은 금액으로 계속 테스트해 보시고 또 어떤 전략과 어떤 나의 이 트레이딩 봇이 맞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나에게 적합하고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트레이딩 봇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자동화된 거래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요. 이러한 점들은 좀 주의하셔서 계속 기억하셔 가지고 봇의 성과가 달라지지 않게 봇의 성과를 좀 좋은 성과로 이끌어낼 수 있게 투자자분들도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가상화폐 트레이딩에서 알아봤는데 오늘 이번 주에 또 어떤 코인 이슈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 이슈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었죠. FOMC 회의 때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변동성이 있는지 항상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정례회의 의사록을 소화하면서 1억 4,400만 원대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의사록에서 매파적 기조가 확인은 됐지만요.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의 요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리플,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7%대 급등했습니다. 이 급등에는 또 이유가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 덕분입니다. 이 트럼프가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 리플과 관련된 이 기사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리플의 호재로 작용한 건데 해당 기사에 따르면요. 리플의 최고 경영자 이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지난달 발언했던 내용을 담은 기사들을 트럼프가 가져왔다고 합니다. 갈링하우스 CEO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재선된 이후에 업계 분위기가 급변했다는 이런 내용의 호재들을 밝힌 것을 기사로 가져왔기 때문에 또 SEC 행보를 비판한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트럼프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리플에 호재가 있을 거다 하는 시장의 심리를 자극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이 리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이 기사도 가져왔는데요. SEC 암호화폐 소송 전면 철회. 물론 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리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 시장에서 또 여러 전문가들이 이 SEC 암호화폐 소송이 곧 전면 철회될 거다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요. 존 리드 스타크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이 SEC가 리플 소송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소송을요. 중단하기로 할 거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SEC에 몸을 담고 있긴 했지만요. 이와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을 바라봤다는 점에서 시장 분위기가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 리플에 대한 소송을 철회할 거다. 이런 갈링하우스의 조언들도 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라 리플이 조금 더 급등할 수 있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트럼프 불마켓 강세장에 리플이 한번 힘입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리플이 좋은 호재로 작용해서 강세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밈코인 관련된 소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한동안 오피셜 트럼프부터 도지코인 등 밈코인 관련해서 호재들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 보시면요. 당국 의식했나 확 줄어든 밈코인 상장 이런 기사인데요. 유행을 좇아서 인기 밈코인을 앞다퉈서 우리 시장에서도 상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좀 밈코인을 상장했다는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상장에 조금 칼을 들었다 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이달 들어 업비트만 밈코인 오피셜 트럼프 한 개를 상장했고요. 다른 거래소들은 밈코인을 전혀 상장하지 않았다는 점. 이전까지는 밈코인들이 우후죽순 일어났지만 이번 달 들어서는 밈코인에 대한 행보가 되게 줄어든 점을 포착했습니다.
거래소들이 코인 거래가 폭발했던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자면 엄청나게 줄어든 건데 이때 4분기 때 빗썸을 살펴보자면요. 빗썸에선 네이로, 썬도그, 무댕 등 민코인들이 정말 많이 상장했다고 합니다. 빗썸뿐만 아니라 업비트, 코인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거래소들의 이 민코인 상장이 늘고 시장 이슈가 되면서 당국이 본격적으로 이를 규제해야겠다는 움직임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거래소들을 소집해서 민코인 상장 등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요, 오피셜 트럼프와 같은 민코인이 다른 유틸리티 토큰처럼 사용처와 실용성도 없는데 잠시 유행하고 금세 사그라드는 분위기가 지속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소와 외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요, 민코인 상장 기준을 자율 규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금감원이 좀 눈여겨서 민코인의 상장을 어떻게 할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조금 더 좀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조심 상장하는 모먼트들이다. 좀 포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관계자의 한 말씀을 인용해 보자면 가상자산 상장 관련된 금감원 TF 회의가 2주마다 열리고 있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민코인 상장과 유동성 부족으로 상장 빔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 거 확실하다. 다시 재차 확인해 줬고요. 앞으로 민고인 상장 기준이 강화되면 업계의 자율 규제에 대한 규제도 조금 더 심화될 것이다. 전망도 내비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코인, 특히 민코인과 관련해서 또 아르헨티나에 있는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코인이 정말 이제는 가상자산 거래소 안에서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국제적인 정치 이슈까지 좀 끌고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분은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신데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서 민간 프로젝트라고 홍보했던 이 암호화폐 리브라 민코인이 단 몇 시간 만에 폭락하자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이 탄핵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 14일에 자신의 X를 통해서요. 자유주의 아르헨틴은 성장한다며 이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인 리브라를 대통령이 직접 홍보했다고 합니다. 그는 관련 링크를 공유하면서 이 민간 프로젝트는 아르헨티나 경제 성장을 독려할 거고 또 아르헨티나의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고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멘트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의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대규모로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브라 민코인 시세가 한때 4.978달러, 하나로 7,184원까지 치솟았는데요. 불과 몇 시간 만에 0.19달러, 274원까지 급락했다고 합니다. 최고가 대비 94%나 떨어진 건데요. 그만큼 아무래도 아르헨티나 국민들 그리고 이 대통령을 믿고 민코인에 투자에 좀 들어갔던 투자자들은 엄청난 배신감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리브라의 초기 자금 흐름과 대량 매도 움직임에 소수의 계정에서 대량 매도세가 나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현금화해서 급락을 초래했다고 분석해주고 있는데요.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을 조사하고 내주 탄핵 소추안 발의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특히 이 러그풀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들도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심지어 특정한 한 코인을 홍보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유착 관계도 조금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코인 소식 그리고 가상화폐 트레이딩 전략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제가 세 가지 범주가 있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범주를 만나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코인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